여러분 학교에서 뭐 행사한답시고 엄청 바쁘잖아요. 그거 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냥 다 마실 갈등으로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오답들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건 한 번만 해도 뭔가 되게끔 되는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 원리를 깨닫는 건데 이 375번을 딱 읽자마자 그냥 안 해야지? 이런 류에 가까운 사람은 뭔가를 더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 자체가 이제 범상치가 않잖아.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그 스몰 a랑 스몰 b가 뭐래요? 써있잖아요. 뭐래요? 이거 질문 번호 쓴 사람이 열심히 번호 쓰거나 아니면 틀리셨던 분들이 아니 틀려서 오답을 안 한 사람들이 대답을 한번 해봐. 앱이 뭐래? 조건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나랑 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돼. 이게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국어 문제, 알고리즘 문제에 가깝잖아. 들여다 봐야 돼. A, B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건인데 조건 사이의 관계가 자 조건 사이의 관계를 먼저 보라는 거야. 문제 속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자 A, B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에 따라서 몇이라는 값이나 몇이라는 값이나 몇이라는 값으로 도출되는 거야. 그치? 셋 중에 하나로 도출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봤어요. 맞았어요? 문제? 그쵸?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1, 이 나오는 케이스는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지만 뭔 아닐 때?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약간 모식화해서 문제를 풀면 좋잖아. 내가 풀기 좋게 아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1이 되는 상황은 A가 B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A랑 B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물론 제가 스몰 A, 스몰 B를요 바로 대문자로 바꿔서 집합으로 표현한 거 내 마음이에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그 정도 유두린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는 A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야? B가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야. 맞아? 돼? 그리고 나서도 문제를 못 풀겠는 건지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P라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상황이 있고 R이라는 상황이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X가 어떤 식으로 있는 건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하는 거지. A, B가 이렇게 있어.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A랑 교집합 안에 X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P는 얘기를 하고 싶대. P라는 애는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Q라는 애는 어떤 상황이냐면 합집합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릴 때 잘 그려야 돼요. 물론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해석을 해도 못 풀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해석도 안 한 사람들은 싹스가 노랗다는 거야.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잘하고 싶은 건 다 욕심이야. 자, 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Q라는 상황은.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서 다들 푼 거예요? 어떻게 비벼서 푼 사람들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상황은 조금 웃긴데 자, R이라는 상황은 조금 웃긴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거든? 맞니 얘들아? 그럼 세 상황 중에 상황을 살펴보자. 가장 타이트한 상황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얘랑 살펴보면 이렇게 가능한 건 얘는 당연히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Q 안에 P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죠? 맞아요? 같을 수는 없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사실 이거나 이것만 되는 거랑 얘가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얘는 다 허락하는 거야. Q는 굉장히 포괄적인 지금 개념이거든. 포괄적으로 어디 있어도 상관없거든. 이 초록색 면적 전체 안에만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Q라는 조건은 또 R을 포함하거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Q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다 허용을 하는데 R이라는 애는 여기만 있거나 여기만 있는 걸 허용을 해요. 자, 근데 P라는 애는 얘네 둘한테 둘 다 쏙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케이스는 사실 이 아래 케이스는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저기 애만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애만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FPQ는 P랑 Q 사이의 관계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1로 환산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FQR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1로 환산이 될 거고 얘들아. 그 다음에 RP는 R에서 P로 가는 것도 마이너스 1로 환산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여러분? 에? 왜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FPQ는 1이고 QR은 마이너스 1이고요. RP도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냥 표면상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를 우리가 풀어봤잖아?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두 조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간 문제 안에 또 집합의 뭔가 포함 관계로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내가 식으로 막 연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서 이제 요즘 수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가까운 문제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결을 해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7번. 또는이랑 합집합이랑 같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또는이랑 합집합이랑 같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또는이랑 합집합이랑 네. 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해봐. A 또는 B라고 하고 여기서는 합집합이라고 하면 너는 R을 A, B의 합집합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근데 그게요. 만약에 X는 A 또는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진짜 특이한 질문이었어. 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그 집합 대 집합을 아예 묶어서 중간에 또는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줄게. A 또는 B 있잖아요. 얘는 A합 B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또는이라는 표현은 합집합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조건하고 조건 사이의 관계는 내가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냥 집합하고 집합 중간에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알겠지? 됐어? 답변이 됐어? 네, 넘어갑니다. 자, 377번. 그럼 377번은 어떤 포인트가 질문이에요? 혹시 저 위에 Q합 P 마이너스 Q의 전체 여집합이 U다라는 거는 알아요? 377 질문. 어떤 포인트가 질문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치수치면 네가 썼어요? 네. 무슨 말이야? 377번을 왜 질문했냐고 어디가 이해가 안 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야. 저는 지긋 이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를 하고 내려왔어? 디귿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디귿이 아니래? 그럼 제가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일 것 같으니까 이걸 얘기해줄게. 377번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기니들이 미를 같은 상황에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Q 합집합 P 마이너스 Q 합집합 P 마이너스 Q의 여집합이 U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본인이 했다고 자신하는지 질문을 하는 거야. 일단 이게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얘를 이렇게 내비워뒀어? 우리 오랜만에 연산법칙 한번 해볼까요? 차집합은 P교 Q 여집합이잖아요. 자, 이거 전체 여집합이랑 바꿔도 됩니까? 자, 드모르만의 법칙 써서 P 여합 Q로 바꿔도 됩니까? 맞아요? 자, 이거 결합법칙, 분배법칙 쓸게요. 분배법칙. 자, Q 합 P 여 합집합 그 다음에 Q 합 Q잖아. 사실 이렇게 바보같이 안 바꿔야 돼. 그냥 결합법칙 쓸게. 자, 이쪽에 이 괄호가 얘도 합집합이고 얘도 합집합이니까 이 괄호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얘를 봤더니 얘가 무슨 집합이래? 전체 집합이래. Q랑 P의 여집합을 합하고 거기에다가 Q를 합했는데 그게 전체라는 건 결국에 여러분 이거 교환법칙 써서 잘 생각해봐. Q 합집합 P 여집합 합집합 Q는 그냥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지. 됐니 얘들아?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거잖아.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했을 때 어떻다고? 전체 집합이 저 둘을 합했는데 된다라는 건 Q 안에 P가 모아져 있다라는 거야.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둘이 같아도 돼, 안 돼? 왜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된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자, 그럼 디귿 한번 보자. 자, 디귿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조건은 뜻이 뭐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라는 건 뜻이 뭐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둘이 어때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더 열심히 풀어보세요. 제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 문제 풀던 방식을 조금 탈피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질문 받으면 한 번 정돈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허겁지겁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는 별로 좋지는 않아. 제가 숙제를 솔직히 엄청 많이 내줍니다. 나는 너무 숙제를 조금 낸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되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학원 그러니까 학원들마다 다르죠. 그렇다고 막 못 풀 만큼 막 300문제를 애들한테 쥐어주고 야 너 이거 왜 못 풀었어? 그래서 네가 수업 못하 이거는 문제가 있지. 근데 막 2번, 3번, 2, 3일 안에 간격에 60문제 혹은 좀 쉬운 파트는 100문제 사이에 문제를 주는 건 절대 많은 양이 아닌데 여러분 푸는 거 자체에 급급하면 조금 그거는 애매하고요. 차라리 앞에 부분을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남기고 앞에를 오답을 하고 나머지 더 풀고 가. 그게 나아. 이거는 딱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질문력이 딱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디귿 안 돼. 디귿 안 돼. 문제를 조건을 똑바로 특히 명제 파트는 평소에 풀던 거랑 다르게 조건을 좀 세세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9번이나? 자, 409번 한번 보는데 409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요. 원래 시험이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거 몰랐다고 치자. 어쨌든 이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아가, 뭘 해야 돼? 일단 봐봐. 그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똑바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봐봐. 손 좀 치워보세요. 제가 보게. 항상 손은 여러분 필통도 치워. 여러분 제가 보는 게 엄청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내년 여러분 성적이 더 부담스러워요. 자, 봐봐. 뭘 했어? 문제 푼 사람들은 너무 잘했어. 뭘 해야 돼? 한술기를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대충 들어. 왜? 길이니까, 그치? 그렇지 않아요? 길이니까. 그런데 미지수를 이 문제에서 하나 태어나! 숙제를 안 했어? 왜 맨날 그래? 너 레파토리야? 너 요즘 미는 유행어야? 자, 문자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가로든 세로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이만큼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철망이 뭐라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같이 4개 직사각형이 이루어져 어쩌고저쩌고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엔 저 실선이 전부 다 길이가 합쳐서 몇이 된다라는 거야. 60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가로 세로 맨날 미지수 주는 건 알았으니까 그건 더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럼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오답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랄지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려고 해야지 문제 풀이를 외워서 푸는 방식은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다 망해요. 진짜로. 원리를 터득하려고 노력해야 돼. 물론 학교 내신 시험에는 원리 가지고 풀 수 없고 정말 집약적이고 까다롭고 복잡해서 외워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왔을 때는 선생님 저는 X랑 Y를 잡았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 그리고 지우지도 마. 뭘 지워. 그냥 채점 다른 거 고치는 거나 똑바로 고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올 때는요 그냥 날 보여줘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거 최대한 고쳐보고 이제 제가 해설때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그럼 그 철사가 X가 몇 개 있어? X가 몇 개 있어? 2개 있고 Y가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잡았으니까 자 일단 60이라고 쓸게요. X랑 Y는 0보다 어때요? 커요. 이거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하게 산술계를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일단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운 게 산술기하 부등식밖에 없으니까 2x 플러스 5y가 크거나 같다. 자, 2 루트 10xy 뭐 이런 거 끝 깨작깨작 써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60인가 봄? 하면서 아 그러면 얘가 60이 되려면 자 얘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가 60이었잖아요. 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2 루트 10xy 내가 이제 산술기하를 어떻게 써가지고 왼쪽 값이 60이라는 거 알아서 이렇게 부등식을 썼는데 정말 잘 생각해보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 그치? 근데 둘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는 왼쪽 아이한테는 무슨 상태야? 소인 상태고 오른쪽 애한테는 뭐인 상태야? 대인 상태. 그래서 지금 얘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얘는 얘보다 항상 큰데 같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합의 최소면서 곱의 최대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의 뭘 물어보겠어요? 대를 물어보겠지. 넓이의 최대값 물어보잖아. 이런 원리를 스스로도 계속 조금씩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변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등호가 같을 때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쪽 값이 900이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x, y는 90인가 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돼요? 네. 근데 어차피 뭐 처음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레퍼토리 돌려서 등호일 때겠지. 그럼 산술기에 써야지. 이렇게 그냥 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 처음 보는 문제 미지수가 없다고 미지수도 안 잡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410번, 411번 두 문제 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 게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 게 맞는데 그냥 여기가 완전 깨끗한 사람들은 문제를 풀 자격이 없다는 거야. 문제를 읽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410번 봐봐 얘들아. 410번에 여러분 그 그림 딱 보면 너 병신 같은 포인트 하나 있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얘는 우리를 진짜 빙다리 핫바지로밖에 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P에다가 뭐라고 주는 거야? A, B라고 주고. 왜냐면 우리는 A, B를 따로 쓸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A, B를 따로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문제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이거 오타 때문에 틀린 건가? 오타 때문에 틀렸나 보다 얘들아. 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고쳐야 돼. 그림이 맞죠? 여기 그림이 맞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p 좌표를 약간 바꿔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 a, 머신이 좀 거시기 하니까 잘 모르겠고 자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근데 p가 저 위에 있어.
그래서 P에다가 A,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바꿔서 쓰는 건 요거는 이제 예의상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를 약간 뭐 이쪽에도 삼각형이 하나 있다는 둥, 이쪽에서 삼각형이 하나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일단은 잘 표현을 해주려고 했어. 자, 왼쪽에 있는 CPD 삼각형 보이세요? 자, C부터 D까지 길이는 몇이에요? CD 길이는? 좌표 나와 있잖아. 빨리 대답해. CD 길이 몇이야? 4야, 4. 근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그러면 이 Y축으로부터 X좌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높이 아니야? 맞아? 그럼 위쪽에 있는 이게 S1이 맞나요? S1이라는 넓이는 4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해야만 하고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는 자, 요 길이 몇이야, 얘들아? 2야? 자, 높이는 그럼 누굴 사용하면 돼? 1 사용하면 되겠지? 그럼 S2라는 넓이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다. 얘네 둘을 뭐 하래? 둘을 뭐 하래? 곱하래. 곱한 값의 최대값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한번 곱해봅시다. 자, 여기를 B라고 쓰는 게 더 나았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았을지 잘 모르겠는데 곱해서 써도 상관없겠다. 자, 곱하면요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잖아요. 우리 맨날 한술기야 하지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2A라는 몇 차식이 나왔어? 2차식은 최대값이 항상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얘를 보면서 이 스몰 a가요 1사분면 위에도 놀고 있죠. 1사분면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의 y절편이 3보다는 작겠다 뭐 요 정도는 써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a가 0초가 3 미만이다 라고 해서 자, 최대값이 a-2분의 3에 a가 2분의 3인데 나오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가 플러스 9가 되겠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9고요. a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지금이야 산술기에 쭉 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원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마. 그러니까 물론 해설지는 제가 안 보내드리지만 해설지는 여기 B라고 줬을 거예요. 그래서 A, B랑 그다음 뭐 A, B 사이 합해가지고 산술기하로 풀었을 텐데 굳이 산술기에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자, A가 0초가 3 미만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문제. 요 411번이 제일 좋은 문제야. 뮤지컬 문제. 28일. 맞아. 아니야.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자, 빨리 책 펴시고 411번 여러분 안 푼 사람 풀어보세요.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했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 그랬어. 저처럼 불행하네. A점의 좌표는 구해놨다고 생각할게요. 방금 410번을 성황리에 끝냈는데 너가 딱 들어왔어. B는 몇 콤마 몇이죠? 라지 B? 몇 콤마?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인가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라지 A는 둘을 갖다 붙은 다음에 구하면 되잖아요. 몇 콤마? A 플러스 A분의 1 콤마 아니야? Y값은 별로 관심 없어서 안 쓸래. 관심 없어. 왜? 내 답이랑 관계가 없거든.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A나 B라는 점에서 뭘 하래요? A, B를
연결을 해서 무슨 점을 구하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이 뭐 이쯤 있다고 생각하자. 생긴 것도 싫지만. 근데 이 중점에 무슨 좌표? 중점을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건 중점의 무슨 좌표? 그치. 그 말을 정말 y축에 수선의 발이 내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순진하지 않냐는 거야. 아 그럼 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C의 무슨 좌표구나. 중점의 x좌표구나. A, B의 중점의 x좌표인 C의 x좌표가 중요하구나. 여기 h라고 했으니 자, 나 이렇게 써도 돼. ch는 결국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일 거니까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야지 해서 a 플러스 2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치? 맞아? 근데 길이의 최 무슨 값 물어봤어? 최소값 물어봤겠지. 합은 항상 최소값을 물어보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너무 어렵죠? 답이 아닌가? 답이 아니어서 너네가 틀렸다고 한 건가? 루트 최소값을 CH 길이의 최소값 A 플러스 2A분의 답이 여러분 루트 2예요. CH 길이의 최소값 A 미안해. 여기가 2A 플러스구나. 2A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여기가 2분의 3A였네. 2분의 3A여서 여기가 4분의 3이 된다. 그쵸? 자 미안합니다. 4분의 3이어서 크거나 같다. 루트 3 뭐야? 왜 엎은 거야? 아 그냥 수선의 발이라고 해서 쫄았어? 그럼 안 돼. 넘어가. 자 413번 보러 갑니다. 413번. 요거는 이제 뭘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초장에 멘트가 x, y가 있긴 한데 자, 양수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어? 그럼 거기다가 미실수에다 밑줄 긋고 자,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다. 자, 코시 슈바르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코시 슈바르츠가 제일 어려워요. 코시 슈바르츠가 제일 어려우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지 하고 그냥 위에다 하나 써놔. 원래 그 문제집에는 저는 일부러 문제집이랑 그 개념서랑 따로 주는 건데 문제집 위에 개념이 써 있으면 니네가 그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풀잖아. 그게 제일 문제야. 그게 제일 문제야. 무슨 유형인지 써주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 써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정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몇이라고 했어? 5라고 했지. 이걸 줬어. 근데 갑자기 뭘 구하래? 몇 x 플러스 2x 플러스 y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최소든 최대든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x 플러스 2y인가? 미안해요. 자, x 플러스 2y의 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x제곱 y제곱 있는데 그럼 a가 몇이고 a를 몇으로 b를 몇으로 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맞아요? 그러면 다시 자리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라는 값은 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x, y가 양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 플러스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셔야 맞겠지. 그래서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됩니까? 네, 넘어가요. 자, 415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415번이 이제 모두의 질문인데 415번은 뭐가 이상했어 혹시? 뭐가 이상해서 질문하는 건가? 415번이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일단 같이 한번 좀 볼게요. 415번 뭐라고 써있냐면 뭐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는 괜찮아? 가 괜찮아? 가? 질문이야. 가는 했어? 그래? 나는? 뭘 모르겠는 건지 한번 다시 풀어봐. 질문 드릴게요.
뭐 문제가 이상할 수도 있고 왜 안 했어? 너 끝까지 시험 숙제 안 했어? 뭐라고?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네네. 나는 X랑 Y로 써져 있는 식이겠죠, 여러분. 저는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y 제곱이니까 자 일단 이 사람이 x 제곱 a 이렇게 묶은 거 같네? 자 얘랑 묶으면 ax 제곱이 남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 그걸 이 사람이 써놨어. 그 다음에 by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얘랑 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by 제곱으로 묶었을 때 b 마이너스 y,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에다가 b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얘는 맨 뒤에다가 플러스 2ab xy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자 a 곱하기 뭐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에서 나 넘어갈 때 나를 식을 못 써야겠어서 거시기 한 건가? 맞아?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이 이 괄호에서 두 번째 괄호로 넘어갈 때 자, 모든 식을 뭘로 표현을 해놨어? 그러니까 a 곱하기 a-1로 묶으라는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이 첫 번째랑은 사실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x제곱이 싹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야? 얘나? 얘가 문제죠. 그러면 b를 a로 바꿔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까지 했어요? 거기 근데 A랑 B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계식이 있지 않아요? B는 뭐라고 쓰면 돼요? 1-A로 바꿔 쓰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좀 바꿔볼게요. 얘가 1-A거든? 얘는 1-A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A거든? 사실 이 둘이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둘을 곱하면 A 곱하기 A-1이지. 맞아? 돼? 그 다음에 이쪽도 B 자리에 B가 1-A네 하면서 이렇게 주면 약간 꼴 보기가 싫으니까 자, 마이너스를 앞에다 땡겨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A-1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2하고 A 곱하기 A-1 곱하기 XY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거든요. A 곱하기 A-1로 묶으란 지령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앞쪽에 있는 식을 한번 써봐야지. 자, 여기서는 x제곱 남아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y제곱 남아있네. 그 다음에 얘는 자, 마이너스 2xy 남아있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나의 식인데 나의 식을 한 번 더 정돈하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나의 식에다가 x에다 몇을 꼭 넣어주고 4를 꼭 넣어주고 y에다 꼭 몇을 넣어달래. 7을 넣어달래. 그러니까 4-7의 제곱이 몇이면 묻는 거야. 그치? 그럼 G4,7은 9라고 해주시면 되고 F3은 F3이 뭐였어요? F3은 B-1이니까 2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걔네를 뭐 하래요? F3이 이게 맞냐? 2로 바꿔요. 2로 바꿔요? A로 바꿔. 아 여기 A로 바꾸래요? FA라고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봐봐. 얘가 GX, Y야. 근데 FA가 뭐였어? FA가 B-1이었지. 근데 여러분 A로 표현하라고 지령이 내렸는데 B로 표현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B 자리에 또 1-A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질문했을 만하네요.
질문했을 만한데 그래도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가를 구한 것까지 잘했어. 근데 가를 분명히 B로 나와야 되는데 A로 나오라는 얘기를 하면 A, B 사이 관계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B가 있는데도 A로 바꾸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로 B에 있는 항들을 A로 바꿔서 자, 걔네들을 묶어서 분명히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확신을 갖고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올 거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빈칸 채우기 나오면 애들이 맨날 안 풀어 이래서 오히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더 쉬운데 잘 해결을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 421번. 421번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또 어차피 너네가 질문을 할 거긴 하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그냥 사고의 흐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면 얘는 안 돼.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너네가 막 식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산술기하를 2번을 했다고 쳐.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거기다가 421번에다가 뭐라고 좀 쓰시냐면 한 문제 안에서 내에서는 같은 문자로 만약에 문자로 산술기하를 2번 하게 되는 케이스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산술기하를 2번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좀 써보시겠어요? 자 절대 x, y 산술기하를 했어. 근데 또 다른 식이 또 나와서 x, y 산술기하를 또 했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부득이하게 산술기하를 2번 이상 해야 되는 케이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2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죠?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좀 알려줄게. 자 여러분 그 삼각형이요. 자 그 삼각형 그림 보시면 삼각형 그림이 약간 의심스럽지 않아요? 자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삼각형 그림이? 30. 그치 좋아. 역시 추리력이 좋아. 30도인 게 너무 띠꺼운 거야. 원래 삼각형한테 각도 같은 거 우리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자 30도를 봤으면 너네가 이웃한 변의 길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웃한 변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이미 아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 알아. 자 삼각형의 넓이 몇이야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왜 내가 삼각형 ABC 넓이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 얘들아 불러와 여기 제가 빈칸 뚫는 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뭐 써야 돼요? 어? 아니 그거 말고 재민아? 뭐 써야 돼? 숫자로 말고 그치 그거 얘기해달라는 거야. 내가 사인 30도가 몇인지 몰라서 니네한테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사인 값이야 사인 값. 사인 30도는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에요. 저도 알아요. 자 저도 아는데 이거를 일단 여기 2분의 1이니까 3이죠? 3이 아니라 2야? 여기 2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넓이가 몇이에요? 2분의 3이네요. 벌써 띠꺼워. 망했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인데 여러분 저 2분의 3이라는 넓이를 표현을 할 때 제가 일단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되게 이제 어려워서 유명한 문제고 어려워서 좋은 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좌표를 하나 잡아놨잖아. 그다음 P에서 M 그 아래 밑변 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조잘조잘한다? 그럼 이 길이를 A라고 써야 돼. 거기다 분명히 PM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A라고 바꿔서 쓰세요. PM 길이에다가 A라고 바꿨어. 그 다음에 PN 길이에다가 뭐라고 쓸까? B라고 쓰자. 그리고 나서 수선의 발을 서로 다른 변에 각각 내린 경험이 있으면 걔네 둘을 잘라서 넓이를 따로 보라라는 얘기거든. 자,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잘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었잖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A라고 하면 되지. 맞아요? 자, 근데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3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B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중등 기하스러운 도형 문제를 받았을 때 도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야? 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바로 이거 우주선이에요. 두 번째가 닮음이고 세 번째가 넓이는 작은 넓이 더하기 작은 넓이가 큰 넓이가 되는 원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걸 썼죠. 그래서 일단 관계식을 하나 얻었어요. 아, 2a 플러스 3b가 3인가 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a, b 사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건 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술기하를 쓰는 쪽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로 산술기하를 막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얘가 크거나 같다 하고 2 루트 6ab라고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 6ab를 3으로 생각해서 막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고 치자. 자, 근데 지금 이 산술기야. 이 식은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걸 유지해서 산술기를 때릴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항상 언제라고 했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누구랑? 자, 지금 등호는 2a랑 3b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등호예요. 맞아? 근데 자, 이 사람이 구하라는 답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 이 사람이 구하라는 답은 그러니까 값의 답은 뭐냐면 뭐분의 Pn분의 니까 A분의 뭐? 얘들아, A분의 뭐? 2 플러스 B분의 뭐? B분의 3의 최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막 신나가지고 2루트 해가지고 여기 등호일 때 하면 되네 하고서 막 너네가 문제를 풀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오른쪽의 등호의 상황, 이거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얘들아, 오른쪽 등호의 상황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A분의 2랑 B분의 3이랑 같을 텐데 잘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이거는 3A가 2B인 상황이야. 3A가 2B인 상황이랑 2A가 3B인 상황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네를 붙여서 이때의 곱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최소가 되는 상황,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최소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그러면 솔루션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만약에 등호가, 그러니까 산술기하 등호가 일치하지 않아요. 등호 상황이 일치를 안 하는 케이스야. 일치를 안 하는 케이스. 자, 일치를 안 하는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하는 거는 좀 짜증나는데, 자,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있죠. 하는 값을 는 K로 치환을 일단 하세요. 자, K로 치환해. 는 K로 치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하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산술기하가 제일 이제 선호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역수관계여서 곱하면 딱 저 안에서 문자가 안 남고 숫자로 막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보통 선호하거든. 그러면 내가 식을 주어진 관계식과 조합해서, 자, 주어진 관계식과 조합하여
그러니까 역수식을 만드는 거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산술기회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고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값은 a분의 몇 플러스? a분의 2 플러스 자, a분의 2 플러스 3분의 b분의 3이 몇이냐고 물어봤잖아. 맞아? 이거를 k로 치환을 하라는 거야. 이걸 k로 치환을 했어. 자, k로 치환을 하고 주어진 관계식이 3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어. 그래서 2a 플러스 3b랑 주어진 관계식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어거지로 곱해요. 이건 진짜 생 어거지예요. 문제 답을 내기 위한 거지. 자, 얘는 사실은 얘는 뭐였고 얘는 3인 거고 얘는 k인 거야. k. 자, 얘는 k인 거야. 자, 3k를 써봤어. 3k를 쓰고 나서 막 전개를 했어. 자, 막 전개를 했더니 4도 나오고 뒤에 숫자 9도 나오고 뭐 a분의 6b 플러스 자 b분의 몇 a 6a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니까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산술기하는 자 2루트 36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분수식은요 몇보다 크거나 같냐면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13이 더해져 있고 1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은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5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3K라는 값은 몇보다 크거나 같아요?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 3K라는 값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K가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됩니까? 돼요? 어려워. 다시 한번 해볼게. 선생님, 산술기 한 문제 안에서 최대한 산술기를 똑같은 걸로 두 번 하는 건 지양해야 돼. 왜냐면 보통 등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그냥 붙여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건 절대 안 돼요. 한 문제 안에서는 절대 안 되니까 혹시나 등호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생각을 다음번에도 해서 푸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겠죠. 일단 안 된다는 것만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등호가 성립한 상황이 다르네? 아 그럼 무슨 다른 솔루션이 있었는데 하면서 진입을 해도 괜찮아. 그냥 마구잡이로 답을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등호가 일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하고 이미 나와있던 관계식을 곱해서 뭔가 역수 상황을 만들어서 산술기하로 답을 내겠다 라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421번 밑에 그렇게 긴 빈칸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대부분의 조금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다는 학교들에서 서술형에 얘를 넣으면 애들이 다 틀려. 다 틀려. 근데 뭐 미친듯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그 수학 함수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할게요. 함수 진도를 나갈 건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함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고 이거 기본서 있어요? 제가 기본서 꺼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 사람도 저러네요. 자, 64페이지 여러분 잠시만 읽고 계시겠어요? 함수를 배우긴 배웠는데 함수가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건 함수를 하기 전에 일단은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응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시작하는 단어가 뭐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함수는 준비물이 엄청 많아요. 함수라는 정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용어를 정리를 해. 자, 용어 정리. 자, 용어를 정리를 할게. 자, 함수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할 때는 일단 대응이라는 걸 보내는데 대응도 자, 뭐에서 뭐가 필요하대? 자, 집합 x, y가 필요하대요. 자, 다시 말해서 라지 x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안 하고 라지 x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y라는 집합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러분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상태,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여러분 가끔은 안 궁금해? 수학하에서 왜 배우는 학습을 하는 순서가 집합을 배우지. 자, 집합이라는 거의 개괄을 알아야 조건에다 붙여져 있는 진리집합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을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명제를 가르치죠. 왜냐면 명제 안에 뭐가 생기니까? 조건이 생기니까 조건에 따라서 집합이 나오니까 아, 둘 사이 관계를 보면서 명제라는 거 알았는데 명제까지 알았으면 이제 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지금 사실은 명제든 함수든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집합이랑 좀 다르게 어쨌든 내가 무슨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의 카테고리를 묶어주는 그 경계가 필요하거든. 그런 의미로 집합이고 얘랑 얘는 왼쪽에 이제 나갈 원소들을 묶어두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원소들이라는 뜻에서 자, 공공의 영역에서 공역이라고 하되 자,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한테 선택을 받은 원소들을 묶어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 그 집합,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를 세로 늘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상태 다 벤 다이어그램 상태야. 너네 알고 있었어? 자, 벤 다이어그램 상태고 아 뭔가 가긴 갈 거다. 나는 보내긴 보낼 건데 어떤 방향으로 보낼 거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 자, 라지 x의 원소를 우리가 스몰 x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라지 y 원소를 스몰 y라고 하면 x 원소 하나당 y 원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보실 때도 있을 거고 자, x에서 y로 간다 이런 표현을 보실 때도 있을 건데 자,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스몰인 애들은 자, 원소와 자, x에 들어있는 나갈 애들과 자, 원소 사이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건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모여서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이러한 수많은 원소들 대응의 모임인 거잖아. 집합하고 집합은 이거 대응의 모임이지. 얘들아, 대응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야. 어떤 수많은 대응들을 싹 묶어서 아 이쪽 집합하고 이쪽 집합의 수많은 대응들의 양상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데 한번 봐봐. 자, 보통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원소들한테 이름을 좀 붙여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 천자에다가 아, 라지 x라는 집합은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스몰 x4라고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게. 맞아? 그 다음에 이쪽은 보통 처음에 표현할 때는 치역, 공역에 있는 y의 원소가 조금 더 많아 보이게 표현을 해서 혹시 선택을 못 받으면 자, 공역과 치역이 둘이 달라진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원소를 설정하는 거고 이 개수는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몰 x1이라는 원소가 y1한테 같다라고 치자. 자, 이 짝대기 하나가 얘들아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대응이라고. 이런 대응이 있어. 근데 자, x2가 y3한테 갔어. 이것도 대응이지. 자, 그 다음에 x3가 y4한테 갔어. 그리고 나서 x4는 y2한테 갔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대응을 나갔잖아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룰이 있는데 일단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대응들을 제가 여러 개를 보여줬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이 문제집에 있는 개념들 다시 읽을 건데 결국엔 지금처럼 라지 x는 이름이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나가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y,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y에 뭐 없이 빠짐 없이 몇 번씩만 한 번씩만 2번 나가도 안 된다는 거야. 한 번씩만 대응을 마친 경우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함수로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자, 그 함수에 대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함수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을 라지 x로 사용을 했고 공역을 라지 y로 사용을 했으며 모든 대응을 마쳤다. 그러니까 x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에서 y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로 모두가 다 대응이 됐고 이 대응의 조합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자, 대응의 모임이에요. 대응의 모임. 함수라는 건 대응의 모임이야. 근데 여기서 개념이 약간 혼돈스럽지 않아?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함수였어? 우리는 맨날 뭘 함수라고 했어? 그래프를 막 그리면서 함수라고 했죠. 2차 함수 막 그리고 막 지랄 발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태초의 함수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냥 함수를 좌표평면에 위에 그리는 걸 연습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연습을 시켰던 건데 그걸 다 치우고 태초의 함수를 재정의라는 거야. 함수라는 건 이런 거고 결국에 발전하다 보니까 라지 x의 원소들이 이렇게 내가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수 전체를 다 다루면서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야.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자, 펜 들고 한번 밑줄 그으세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라지 x, y에 대해서 자, 밑줄 한번 거봐. 라지 x의 원소에 라지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까지 밑줄 그으시고 맨 뒤에 아랫줄에 대응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대응이라는 건 어떤 두 함수의 관계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와 원소 사이의 관계를 잡아주는 거고 자, 그 바로 밑에 함수 뭐라고 써있냐면 두 집합의 라지 x, 라지 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라지 x에서 라지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자, 원소 대 원소의 대응이다 표현할 수도 있고 집합과 집합의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표현은 자, 왼쪽에 있는 애가 뭐라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치역, 그러니까 공역이라는 건데 사실 정의역 공역을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말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와 있는 거죠. 밑에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65페이지 한번 다시 봐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라고 써 있는데 함수가 이미 존재를 해. 다 나갔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갔어. 그러면 나오는 쪽,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쪽에 애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 정의역이 뭐예요? 물어보면 니가 뭐라고 하면 돼? 정의역은 본체가 뭐야? 집합이야. 착각하면 안 돼. 정의역은 집합이야. 정의역은 집합이야.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써있는데 도메인이라고 써있죠? 영어 단어 좀 알아주세요.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자, 정의역은 집합이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찜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공역이라고 해. 공역이라고 하고 공역은 그 아래 써있죠.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공역이구나. 공역도 그럼 뭐예요? 집합이에요. 근데 공역 안에서 선택을 받은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지. 진짜 찐으로 선택을 받은 애들. 얘네들만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치역. 근데 일단은 치역에 대한 단어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정의역과 공역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라지 x 왼쪽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정의역, 그다음 오른쪽에 받아줄 원소의 집합들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다가 함수값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함수값? 자 함수값이라고 써있잖아요. 함수값은 자 지금 저 상황에서 함수값은 누구 있어요? 함수값.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 안에서는 누가 함수값이야? x1, x2, 개소리야. y1, y2, y3, y4가 함수값이야. 다시 말해서 함수값에다가 밑줄 뭐라고 쓰냐면 치역의 원소들이라고 쓰세요. 치역의 원소들. 자, 치역의 원소들이에요. 자, 치역의 원소들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 자, 거기는 정제에서 얘기했죠. 함수 f가 라지 x에서 라지 y로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에 공역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될 때 이것을 y는 fx로 나타내고 fx는 함수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잘 얘기를 해보자. 함수값은 표현을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랑 똑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자, f라는 함수를 타고 갔어요. 누가 타고 갔어요? 여정을 누가 떠났어요? x1이 떠났어요. 얘를 타고 갔더니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거야? y1에 도착했다는 거야. 정의역이 타고 간 결과가 함수값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거를 이런 표현을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봐봐요. 자, 이번에 다시 얘들아 x4가 타고 갔더니 몇에 도착했어? y2에 도착했잖아. 근데 지금은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사실 정의역의 원소가 유한계인 거는 우리가 아주 잠시 다루다가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 fx하고 자 fx 약간 비문인데 여러분 잠깐 봐봐. 라지 x를 쓰면 라지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y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대응이 됐지. 근데 실제로 x 대 y를 다루긴 하지만 우리는 원소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스몰 x로 바꾸고 이 자리를 스몰 y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x가 함수를 타고 갔을 때 나오는 y 값이다 해서 우리가 자주 그래프 안에서도 맨날 어떻게 표현해? y는 fx, y는 fx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도치구문이에요. 도치. 원래는 x가 누군가를 타고 선택한 건데 하도 y값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y가 누구를 타고 f가 도달한 값이냐라고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거죠. 주어 목적어 맞아요?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x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x에 따라서 결론이 y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표현은 약간 y 값이 어떤 x를 타고 온 거야? 약간 이런 이 y는 도대체 어떤 x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둘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집합 대 집합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배울 때는 이 위에 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평소에 90% 이상의 기간에는 다 이걸 쓰죠. 그리고 얘는 보통 우리가 항상 이제 디폴트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식으로 나오지. 식인 거야, 식.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함수는요 뭔가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얘가 얘로 갔다 규칙성이 없잖아. 규칙성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졸라 많은 거야. 너무 많으면 그 규칙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이런 집합 대 집합 자, 함수의 정의를 배우는 케이스에서는 누가 정의역이고 누가 치역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라고 하면 자, 이 중간 과정에서 라지 x랑 y가 실수 전체로 보통 확장을 해요. 자, 실수 전체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대응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야, y는 fx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하자. 해서 모든 x가 들어갔을 때 모든 y를 다 얘기해 줄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짜주고 그냥 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2차 함수나 1차 함수나 3차 함수 이런 애들은 이미 실수 전체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수많은 x 값들이 다 나갈 건데
이 x값들 하나하나 다 점으로 얘기해주기 너무 힘드니까 알고리즘을 짜주고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각각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대응이 돼가지고 얘네가 실선이 연결이 돼서 그래프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 한 번 있어요. 왜 이제 와서 함수를 다시 정의하지? 뭐 이런 생각 너네 한 번도 안 해봤어? 함수를 그렇게 가르쳐놓고 펑션 뭐 이런 기질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걸 또 정의하지? 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 뒤로 밀려있어서 여러분 함수를 정의할 땐 집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집합이 수학 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못됐죠. 사실 집합은 수상에 있었어야 돼요. 수상에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집합을 정의를 해야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는데 다시 얘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배운 거고 만약에 이렇게 원소 대 원소를 집중해서 보면 그냥 그 뉘앙스에 맞춰서 풀어주고 만약에 식으로 나오면 식이라는 뉘앙스에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알고리즘 얘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원초적인 상태. 자, 우리가 보통 다뤘던 함수들은 이미 알고리즘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래프 그림으로 그냥 점프를 해버리고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서로 같은 함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배웠을 거니까 자, 서로 같은 함수 옆에다가 키워드 위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알고리즘이 달라도 거기다 써. 서로 같은 함수에다가 뭐라고 쓰냐? 알고리즘이 달라도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알고리즘이 달라도 대응이 똑같으면. 자, 3번 옆에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자, 알고리즘이 달라도 자,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예요. 자,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대응이 일치하면 같은 함수로 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라는 건 보통 우리한테 관계식으로 주어지죠. 자, 관계식. 자, 관계식. 식이 달라도 내가 주어진 굉장히 한정된 정의역 안에서 대응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냥 같은 함수를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식이 아무리 나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정의역, 이 도메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메인이 어디로 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함수가 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절대값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자,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만 딱 두고 봤을 때, 식만 두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f랑 g가 당연히 어떻다고 느껴요? 둘이? 같다고 느껴요, 이거를? 당연히 다르잖아. 그래프만 그려봐도 아는데. 근데 만약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도메인에 야,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고 지금 저는 둘 다 x에서 x로 가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0, 1. 자, 그럼 이렇게 보내면 f를 타고 가자. 자, 라지 x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고 자, 이쪽도 라지 x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야. 그러면은 f를 타고 가.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으로 가? 1로 가. 0 넣으면 몇으로 가? 0으로 가. 1 넣으면 몇으로 가? 이렇게 가지. 맞아요? 자, 근데 똑같은 도메인과 코도메인, 정의역과 치역 안에서 마이너스 1, 0, 1에서요. g를 타고 갑시다, g. 자, 마이너스 1은 몇 대? 마이너스 1 넣어봐, 몇이야? 1이야. 0 넣어도 몇이야? 1 넣으면 몇이야? 둘이 대응이 완전히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이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다르잖아요. 식 다른 거 누가 몰라요? 식이 다른 거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얘네가 돌았는데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면 같은 함수를 인정을 해달라라는 게 같은 함수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바로 밑에 4번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함수의 그래프? 자,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 너네는 그래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니? 자, 그래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서 우리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프라는 건, 자, 이런 거예요. 관계식이 함수가 스몰 x에서 y의 대응이 있으면, 자, 대응을 보고, 자, 이거를 맨날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함수의라고 할게요. 자, 함수의 x에서 y로의 대응을 봤어요. 근데 이걸 너무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걸 보고 x, y로 변환한 거야. 자,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뭔가, 자, 점으로 보여. 자, 점으로 보여. 그러니까 걔네들이 점이 점점점점 이렇게, 자, 점으로 보여. 자, x가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점으로 보이고요. 자, x가 실수 전체인 케이스 있죠. 자, 실수 전체이면 보통 실선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보여요.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인데도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 없으면 듬성해서 점점점으로 보이는 거고, 실수 전체에서 말하면 그 점들이 빽빽하게 메워져서 선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으면 얘들아?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도 그 그래프가 생긴 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마이너스 1,1, 0,0, 1,1. 그래서 점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저 거기 밑에다 다시, 자, 대응의 개수가 뭐랑 똑같냐? 점의 개수랑 똑같아. 자, 대응의 개수가 점의 개수랑 똑같다. 그러면은 실수 전체면 대응이 무한계니까 점이 무한계에 있어서 선으로 보이는 거고, x가 유한집합이면 뭔가 내 눈에 보이게끔 뜨문뜨문 나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의 개수가 점의 개수구나.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어차피 니네가 오늘 문제를 좀 집에서 풀어와야 되니까 한번 잘 봐봐. 우리 집합을 하나 그릴 건데, 집합을 어디다 그려주시면 되냐면 67페이지 위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집합을 그릴 거냐면 함수의 구분에 관해서 여기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릴 건데, 자, 함수가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냥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함수 뭔가 x 안에 들어있는, 자,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빠지지 않고 공용에 다 나가는 함수라고 해. 근데 함수 안에서도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얘들아? 어떤 함수가 있어? 1대1 함수가 있어. 1대1 함수라는 건 x값이랑 y값이 서로 겹침이 없다는 거야. 모두가 그냥 행복한 쌍을 이루고 있는, 모두가 겹침없이 행복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건데, 저 1대1 함수라는 집합 안에 더 행복한 케이스가 있어. 자, 1대1 뭐가 있어? 대응이 있어. 자, 1대1 대응이 있어. 얘는 알죠? 이렇게 설명이 됐나요?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넷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이뤘을 때 짝짝짝 해서 1대1 함수는 세 커플이 탄생한 거야. 그럼 그 세 커플 안에는 선택을 못 받는 남자애가 하나 있잖아. 그게 1대1 함수인 거고,
만약에 여자 남자 숫자가 딱 맞아.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완벽하게 맞아. 그러면 전부 다 하나씩 성사가 됐으니까 커플이 세 커플이 나오면서 소외받는 애도 없잖아요. 그게 1대1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 소외받는 뭐가 없는 거야? 소외된 공역의 원소가 없는 거야. 자, 소외된 공역의 원소가 없는 케이스. 원소가 없는 상태야.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조금 정제해서 얘기하냐면 소외된 공역의 원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라는 말로 대체를 합니다. 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1대1, 1대1이 약간 부끄러운 거가 이 사람들은 1대1이라는 표현을 고급지게 이렇게도 얘기를 해. 1대1이라는 표현은 자, 만약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요. 자, x1하고 x2가 다르면 자, 선택되는 y의 값도 어떻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까요? 다르다라는 식으로 표현. 깜짝아. 자, 다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 1대1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을 봐도 1대1이라고 해석을 하고 1대1이라는 한글 단어를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1대1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1대1 함수면서 치역에 있는 원소,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으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X,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개수랑 딱 맞아서 전부 다 해피한 상황이니까 아,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자, 요 상황을 여러분 제가 약간 이제 대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1대1 함수 이건 쓰지만 자, 1대1 함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x에서 y로 가. x에서 y로 가는데 아까 내가 그렸던 거랑 이게 x1, x2, x3가 있고 공역의 개수가 좀 남아. 아, 다 좋은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데 얘가 남아. 자, 그러면은 1대1은 성사가 됐지만 나머지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가 하나 있었다라는 건데 자, 1대1 대응은 어떤 거예요? 자, 1대1 대응은 어떤 상황이냐? 1대1 대응은 x에서 y로 가는데 얘네가 쪽수가 딱 맞아. 자, x1, x2, x3. 자, x1, x2, x3. 그 다음에 여기도 y1, y2, y3가 딱 맞아서 자기 자신 하나당 자, 모두 다 대응이 되고 자, 하나씩 대응이 전부 다 됐고 소외되는 y의 원소가 없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자,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야? 1대1 대응이 더 큰 개념이야? 누가 더 큰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야? 그치, 1대1 함수가 훨씬 더 러프한 개념이야. 얘네들은 쪽수까지 맞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선생님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표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자, 이런 대응이 아니라 실수 전체 집합으로 확장을 했어. 그러니까 x의 원소가 무한계가 된 상태야. 그러면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뭔가 선택을 못 받는 y값들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마치 1대1 대응,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대 어떤 지점 아래로는 못 내려가는 듯한 느낌의 1대1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가 하나씩 대응이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 다시 말해서 x값 하나당 모두 y값 하나씩 다 전부 다 y값이 전부 실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의 예시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 1대1 함수 6번 옆에다가 요거 하나 그리세요. 자, 1대1 함수 옆에다가 요 그림 하나 그려. 그러니까 이게 함수 개념이 진짜 너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충대충 풀다 보면 결국엔 초반에는 진입이 쉬워. 함수 문제는 초반에 진입이 쉬운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1대1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자, 뒤에 7번 보면 1대1 대응이 있을 거거든? 1대1 대응에다가 이런 그래프. 물론 직선 그려도 되지만 직선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아, 거기 그려져 있구나, 대응. 함수 안에 그러니까 1대1 대응 옆에다가 요 그림 하나 그려주시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 안에 하나 더 첨가할게요. 더 있어. 진짜 대박적인 애들 있어. 1대1 대응인데 거기에다 심지어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온 애들이 있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오는 함수 뭐라고 얘들아?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는 그런 함수 뭐라고 할까? 오른쪽에 써있는데 요 안에 항등함수 있어. 자, 이 안에 항등함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1대1 함수는 일단 원소 하나씩 대응은 되되 뭔가 선택받지 못하는 y가 있는 느낌이면 1대1 함수. 자, 하나씩 대응도 되고 선택을 못 받는 y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1대1 대응인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여기다 그려볼게 얘들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항등함수를 보내야 되면 당연히 정의역이랑 치역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항등함수, 그리고 항등함수는 i로 자주 표현합니다. i 인덱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게. x1이 들어오면 x1이 나오고, x2가 들어오면 무조건 x2가 나오고, x3가 들어오면 무조건 x3가 나오게 하는 게 항등함수야. 그래서 69페이지에 항등함수 내용이 써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함수 f 땡땡하고 x에서 x로 밑줄. 원래 우리 지금까지 함수들은 x에서 y라고 했는데 얘는 왜 x에서 x야? 무슨 함수니까?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똑같아야 내가 나와서 내 자리로 가지. 자, 근데 이미 원소 x가 그 자신인 x에 대응될 때 다시 말해서 x를 집어넣었더니 fx1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x1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x는 x라고 표현을 하고, 아 선생님 근데 원래 이거 y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를 설명할 때 x가 들어가서 x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y는 x라는 뭐랑 똑같은 거야? 직선이랑 똑같은 거죠. 자, 결국에 원래는 그냥 점 하나하나씩 보면 직선으로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로 항등함수를 다룰 때는 y는 x라는 1차 함수를 다뤄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써주세요.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y는 fx가 는 x다. 이렇게 써서 y는 x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써줘. 이 표현을 써줘. 이 표현. 아, 그렇구나. 아, 항등함수는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자, 그 밑에 해설의 그림 너무 잘 그려져 있으니까 봐봐. 만약에 원소가 4개밖에 없는 저런 듬성듬성한 상황에서는 점으로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범위가 딱 나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실선이 되는 거고, 실수 전체에서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되는 y는 x라는 직선이 그래프로 그려져서 저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상수함수는 fx에서 y로 함수일 때, 자, 뭐밖에 없어? 상수함수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여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냥 좀 약간 다른 카테고리지? 상수함수는 이런 거야. 그럼 이게 예전에는 막 설명할 때 막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사실 요즘에 너무 그 성차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이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짝을 지어줘야 돼.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x1, x2, x3가 짝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도 y1도 있고 y2도 있고 y3가 있어서 뭐 사실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가 너무 예문자 잘생긴 거야.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x가 더 많아도 무조건 y 하나만 선택되는 이런 케이스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어차피 답은 상수내에서 이 값이 c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다시 말해서 y는 c라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로 자주 다루잖아요. 근데 이 옆에는 x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없어? 어차피 c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얘들아? 아, 이런 상태를 우리가 y는 c로 주로 표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는 컨스턴트의 약자예요. 컨스턴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그대로 있다. 그래서 상수, 함수, 컨스턴트 넘버 뭐 해가지고 c로 쓰는데 이 c는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학 2를 배우면 적분 상수라고 해서 이 c라는 단어를 봤을 때 바로 아 상수구나로 그냥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컨스턴트는 그냥 상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참고 박스 한번 보세요. 상수함수는 당연히 정의역이 4개밖에 없으면 정의역 4개 점을 점점점점 찍으시면 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상수함수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수 전체로 가면 쭉 가로선만 그어서 표현을 하시면 된다.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함수는 모든 이전에 배웠던 함수를 다 털어버리고 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배우는 과정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대응으로 나오면 그 뉘앙스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고 어떨 때가 그래프로 그려서 풀면 그래프에 맞춰서 푸시면 되는데 그 어떨 때는 대응이고 점점점이고 어떨 때는 실선인 거는 정의역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함수가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76페이지에 423번 보이세요? 76페이지에 423번? 자, 423번을 우리가 진짜 쫀쫀하게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 내가 물어봤을 때 왜 얘는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단순히 세로선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풀 때는 뭐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 그려서 1대1 뭐 이렇게 풀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봐. 답을 한번 내보시고 저기 보기 그림에다가 필기를 같이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이 4번인 건 여러분 대충 알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여러분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이거 이렇게 생기는 1번 이차함수 누워있는 모양이지. 자 이거는 포물선의 개형입니다. 자 포물선의 개형인데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에 어떤 이미 x1이라는 지점이 있었다고 치자. 원래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당 y값이 몇 개씩 대응돼야 돼? 하나만 대응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x가 쭉 나갔어. 근데 여기는 x1, y1이라는 점도 있고 자 이쪽에 x1, y1이라는 점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x값 하나가 y를 몇 개 선택해버렸어. 그럼 이런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아니 이쪽은 욕심이 많아서 x값 하나당 y값이 2개씩 대응이 되는데 이쪽은 또 너무 욕심이 없어서 더 이상 x값에 해당하는 y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없는데 이쪽은 2개야. 다시 말해서 아 하나당 하나 얘는 자 x 하나당 y 하나가 안 된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보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 음수에서는 아예 대응이 안 나가고요. 왜? 선생님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의역을 한정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야. 정의역 한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야. 정의역이 이렇게 그래프로 준 순간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라고 세팅이 된 거니까 모든 x값에 하나씩 y가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은 아예 없고 오른쪽은 2개씩 나가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자 무슨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요? 자 세로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고 세로선에는 한 개씩만 점이 만나야 돼. 한 개씩만 만나야 돼. 만나야 돼. 한 개씩만 만나야 된다 해서 세로선을 빡빡빡 그어가지고 아 하나 만나네? 아 이거 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포물선은 자 2차 곡선입니다. 자 2차 곡선이고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야. 아 얘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모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원이 나왔죠, 원. 에? 2번 원 아니에요? 자, 2번. 자, 얘는 원이에요. 자, 원도 2차 곡선에 해당합니다. 자, 원도 2차 곡선에 해당하고 원은 함수라고 해, 안 해? 원을 뭐라고 해?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고. 자, x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x값 하나랑 y가 몇 개가 대응되기도 하고 2개가 대응되기도 하고 자, 몇 개가 대응이 되기도 하고 1개가 대응이 되기도 하고 아예 대응이 안 되기도 해.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함수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우고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 뭐예요? 3번 어마어마하지 않아? 3번은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걔를? 이름을 뭐라고 하면 돼? 직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직선이에요. 자, 직선인데, 자, 원래 직선은 몇 차 함수라고 우리 얘기해요? 1차. 근데 얘는 1차 함수 아니지. 자, 1차 함수 아니. 왜냐면 되게 웃겨. x값 하나가 수많은 y값들을 다 거느리고 있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상상해서 그러면 x에서 y로 나가는데 자, x값 한 놈이 모든 y를 다 선택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인 거야. 이런 케이스는 함수가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얘는 x는 뭐 a 뭐 이런 모양의 함수인데 이런 애들은 여러분 함수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5번도 자, 이렇게 세로선 구간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딱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점에서 다 만나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4번에다가 한번 보세요. 4번. 자, 4번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4번 생김새가 어때? 4번 생김새가 어때? 일부 상수함수다가 갑자기 직선인 척 하다가 다시 상수함수죠? 자, 이런 애들은 보통 자, 여기가 꺾여 있잖아. 여기 꺾여 있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간별, 요즘 트렌드야.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예요. 자, 절대값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봐야 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자, 세로선 그려서 어차피 검증할 거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세로선 그리니까 계속해서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고 있어. 하나씩만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 상수함수. 여기도 무슨 함수? 상수함수. 여기도 계속 하나씩만 만나고 있고 얘도 상수함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y는 c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x는 a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세로로 서 있는 애들은 함수가 아니야. 자, 얘만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함수의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자, 너네가 이제 못 풀기 시작하는 문제가 딱 하나 나오죠.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78페이지에 435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삼 435. 아이고 졸려. 가사모 풀었어? 자, 435번 막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함수랑 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함수 식이 이런 게 있는데 다를 줄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35번에 F 안에 뭐가 들어있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하고서 내가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좀 깔끔하게 바꾸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굳이 바꿔야 하나요? 라고 생각이 들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리 함수를 진도를 나가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여러분들이 막 t로 두잖아? t로 둬서 막 문제를 풀잖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얘네가 오른쪽이 막 유리식으로 나와서 그냥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여러분 f 몇을 구하고 싶어? f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싶잖아? 자 f 마이너스 1의 상황만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몇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가 몇인 상태인 거예요? 0인 상태인 거지? 그러면 x는 0을 오른쪽 식에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 알겠죠? 모든 걸 다 치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나 안쪽에 자, 유리식이 들어가 있으면 자, 유리식은 치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치환을 하지 않아요. 자, 치환 금지. 웬만하면 하지 마. 오른쪽에 저거만 하다가 막 시간 갈 수도 있어. 유리식은 웬만하면 치환하지 마.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유리함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치환을 하셔야 되지만 자, 지금은 치환을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F 또 몇 구하래? 2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2가 됐으면 좋겠네? 아, 이러려면 x가 마이너스 몇이죠?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 아, 그럼 x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 9, 18에서 3 빠지니까 몇이면 되겠네? 이렇게 풀자. 둘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수 파트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번. 443번은 뭐가 아닌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자, 집합 x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쓰시냐면 유한집합이라고 쓰세요. 유한집합. 그러니까 유한집합 안에서 fx라는 건 절대값 2x를 쓰고 있고 자 gx라는 건 x제곱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지만 둘이 어떻고 싶다는 거야? 같고 싶다라는 거. 그럼 내가 적절히 정의역을 제한해주면 되겠지. 구해보세요. 정의역 제한해보세요. 실수 전체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둘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잘 나왔어요? 몇 개예요, 여러분? x의 개수? 7개. 왜? 자, 여러분 gx가 절대값 2x잖아.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눈으로 풀었어요? 그거는 이제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x, 절대값 2x. 여러분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뭐별로 정의된 함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2x 얘들아 써라. 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x겠죠. 자, 일단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보라고 한 적이 없지만 나는 교점을 구해야 되고 그 둘이 같은 상황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생김새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돼? 자, 근데 y는 x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 fx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뭐 잘 제곱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교점 중에 하나는 빼박캔트 몇이 있고
0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의 절대값이 어떻구나 같구나 정도 알 수 있고 사실 개수는 알면 되죠. 몇 개의 원소가? 원소가 3개야. 자, 원소 3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에 3승계인데 거기서 뭘 빼래? 무슨 집합을 빼래? 집합을 빼래.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 알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를 잘 구해서 집합을 만들라는 거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풀어볼 텐데요. 뭐 볼 거냐면 8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82페이지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못 푸는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7번 풀어보세요. 457 그리고 오늘 이제 함수의 정의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념서 70쪽 71페이지 제가 이제 카톡방에 첨부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잘 안 풀리죠? 자, 그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내가 계속 물어볼 건데 계속 대답 좀 해줘. 뭐가 포함된 함수?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야.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맞아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죠.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구간은 누가 정하냐? 얘들아, 구간은 누가 정해? 절대값이 0인 값이 정해요. 자, 절대값이 0인 점은 지금은 x가 몇에서 절대값이 0이에요? 1이죠, 1. 맞아요? 아, 그러면 오케이, 나는 fx를 자, 식을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3개야? 2개야? 2개. 왜 2개야? 구간이 0이 되는 지점이 값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 식을 똑같이 써. 얘들아, 제발. 이거를 진짜 죽어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fx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를 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쓰면 진짜 지금도 답답해 죽겠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 애들이 선생님 저 수상을 다시 할게요.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야. 군대 갔다 와도 그거는 참수 4수도 안 돼. 그냥 하라면 해. 자, x가 이렇게 스스로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잘한다고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자,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쪽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서 그 계산을 내가 할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x, x끼리 싹싹 묶으면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x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x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을 때 a 마이너스 2가 남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돼? 이걸 쓰라고. 너네 혹시 썼니? 써야 된다고, 앞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나 뭔가 구간별로 정의해야 될 것 같으면 쓰시라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플러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오케이. 여러분 원래 fx가 이걸 쓰기 전에 식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식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준한테 불연속은 주지 않습니다. 불연속 함수는 안 줘요. 불연속이라는 건 구간의 좌우에서 갑자기 값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그게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는 궁금하면 x 구간을 나누는 x값을 대입해봐.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몇이야 얘들아? x를 1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쪽에다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식이 실제로 다르잖아? 식이 실제로 다르니까 아마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냐면, 자,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살짝 꺾여 있을 수는 있어. 뭐 이렇게. 이럴 수는 있어. 왜 식이 다르잖아.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떻게 바라는 거냐면 이 함수가 몇 대면 1대1 대응이길 바라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 꺾여 있되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자, x가 1이라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어요. 사실 뒤에 1차식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꺾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은 되는데, 자, 다른 x가 같은 y를 뭐 해버려요? 선택해버리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른 x가 같은 y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은 1대1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증가할 거였으면 계속 증가만 해야지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것도 동그라미 치고 쓰세요. 1대1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게 그래프 개형상의 특징,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증가만 할 거, 증가로 시작해서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자, 감소로 시작했으면 계속 감소만 해야 y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케이스 안에서, 물론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케이스를 모든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문제 풀면서 채우는 거는 뭐 어쩌겠어요? 왼쪽이 증가로 시작했으면 오른쪽이 꺾여도 상관없으니 증가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왼쪽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 오른쪽도 기울기가 무슨 수이길 바라는 거야? 양수이길 바라는 거야. 자, 만약에 감소로 시작했으면 계속 감소하라는 거야. 왼쪽의 기울기가 음수로 시작해서 오른쪽 기울기도 무슨 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쪽도 양수, 음수. 여기 양수, 음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이죠. 자, 양수, 음수면 이쪽의 기울기랑 이쪽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0보다 어때라? 커라.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는 건 곱이 0보다 크다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 선생님 양수, 음수 풀었는데 틀려서 이러지 말고 곱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꺾여있는 직선인 경우에는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로 대체하여 여러분들이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되고요. 자, 이거 열심히 풀면 a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자, 여기까지고 제가 숙제는 어디까지 내드릴 거냐면 숙제는 85쪽까지 한 60문제 정도 첨가인데 하나하나 열심히 풀어보세요. 당연히 모르는 문제도 있고 아리까리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파트는 넣지 않았거든요. 85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채점도 다 하고 질문 문항 오답 다 고쳤는지 확인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치라고 했던 기출은 그냥 여러분 집에서 잘 고쳐보시고 궁금하면 지금 질문하시고 그건 토요일날 하고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막 수업 어쩌고저쩌고 물어봤잖아요. 토요일날 시험 안 보고 화요일로 넘길게. 화요일로 넘겨서 화요일날은 제가 이제 2시간을 봐드릴 수는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업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살짝 미루고 과제 검사 받고 시험 보고 가겠다. 다음 주 화요일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 검사 하고